2018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은 종합적으로 많이 봤어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외부에서 논문을 써온 거, 외부 수상 경력 이런 것들도 많이 넣다 보니까 저도 사교육 시장에 있지만 이 사교육 시장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마치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듯이 기독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보면 거기서는 말도 안 되는 또 일부 사이비라고 부르는 집단들도 존재를 하니까 마치 사이비적인 그런 사교육 시장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 시장은 욕을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원천에는 교육부의 정책과 공교육의 부실적인 운영이 덮쳐지다 보니까 가속화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정보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정보들을 끌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오셔서 뭐 애들 세특 중요하지 않냐, 애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 미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던 이유도 학업 역량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지금 치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어려운 거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이게 선생님들 눈에 들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이거 외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동체 역량 안에 뭐 동아리 활동이나 반장, 부반장, 정교회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것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좀 비현실적인 입시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 의대에 진학하고 결국에는 이제 박탈당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저는 그거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수시를 없애야 되는구나. 저건 말이 안 된다. 거기다 장학금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나 아니면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입시가 다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학교 내의 활동으로 한정을 짓고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를 굉장히 축소합니다.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해서 거기서 어떤 위치를 갖고 거기서 자기의 뭐 리더십을 발휘해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 도취돼 버립니다. 어떤 자리에 앉고 감투를 쓰는 거에 도취돼 버리면 이 아이의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요즘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기본 필수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학생부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선은 제가 댓글 하나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댓글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잘못해서 정보가 전달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입시 전문가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방송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능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정보도 좀 드려야 돼서 이 정보가 잘못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댓글 하나를 읽고 해당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사회성에 집착하는 아이들, 제발 부탁인데 동아리 활동이고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죄다 맡아갖고 오지 말고 네 에너지가 얼마 없으니 학업 역량에만 집중을 해라, 공부에 좀 집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댓글 중에 하나긴 한데 요즘 입시가 리더십이나 공동체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탐구활동보다 동아리 등에서 팀으로 탐구활동하는 걸 더 높게 평가하다 보니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이 짬내서 또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요즘에는요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보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더 깊게 보고 있고요. 공동체 역량은 제가 이제 기준안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시면 일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최근래의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학교마다 또는 그 자연계열마다 아니면 인문계열 이거에 따라서도 보고 있는 바가 다른 부분, 요거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최소한의 한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출결,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창의체험학습이라 그래서 창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자율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출결, 봉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제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출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결은 대부분 다 개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인정 지각, 요거는 한 번 정도까지는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이제 한 번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눈에 팍 띄긴 하거든요. 질병 결석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서 보통은 최대 한 5회 정도의 질병 결석까지만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한 3회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도 학교 갔잖아요. 요즘에 한동안 코로나 때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애가 선생님 저 열이 나는 것 같아서 학원을 못 오겠다고 또는 저 열이 나는 것 같아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이런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파도 가는 게 맞고 코로나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는 걸려서 아이들이 면역을 갖는 거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라는 게 100% 존재하진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야. 요거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세포의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저도 이과생이니까 설명 여기까지는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미인정 지각은 1회 그리고 대부분 다 개근이다. 그리고 맥스 최대 5회까지인데 3회까지 질병 결석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극단과 극 아래만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평균을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극상의 조건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성적에 올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리더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리더십이 들어가 있긴 한데 공동체 역량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만 해도 일부 자연계열 대학교에서 보면 공과대학에서 보면 보통은 혼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팀별로 하는 거는 의미가 꽤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연구하고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과의 대표적인 예로 토니 스타크를 좀 떠올리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혼자 연구하고 혼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보고 하는 게 많다. 이걸 같이 했을 때는 이제 보통은 생명공학 같은 경우 좀 많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반 연구는 그 정도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입학 사정관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나는 리더십 부분은 딱히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 역량만 있으면 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세요. 자연 계열 말고 그러니까 공과 계열 말고 인문 계열에서는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더 적용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뭐냐면 전교회장, 그 다음에 전교부회장, 그 다음에 학년장 정도. 그 외에 뭐 교과부장, 동아리부장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로 만약에 아까 말했던 리더십 부분을 대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한 3학기 그러니까 보통은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한 학기 정도 더 해서 반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극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 근데 왜 공과하고 자연계열을 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뺀 건 아닌데 공과에서는 이수 과목의 교과 역량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들 그리고 물리학을 했고 오히려 기하 미적을 다 했는지 확통까지 했는지 이것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아이가 여기 와서 적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몰빵하시는 게 좀 더 낫다. 성적이 애매모호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봉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봉사 같은 경우는 교내 봉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학년에 1년에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까지 채울 수 있게 교내에서 많이 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어떤 기준은 딱 없는데 보통은 평균 시간은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학교만 모아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 활동을 딱 보면 같은 학교인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제공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외에서 하는 개인적인 봉사활동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 중에 막 2018년도, 19년도 그때 입시하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봉사활동도 외부 가서 뭐 우체국 가서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보통은 환경정화, 쓰레기 줍는 거나 캠페인, 학교에서 뭐 수능 때 수능 고사장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써줍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멘토, 멘티 이런 거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습 멘토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창체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활동
사항만 기재가 되는 거고 사실상은 정확한 내용들이 기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학생부에서 그거를 봉사로 넣어주는지 아니면 창체로 넣어주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학교마다 또 기입 방식이 다르고 대학교마다 판단 방식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평균적인 값을 얘기해주면 좋은 대학교일수록 평균 한 25시간, 3개학년 내내. 그래서 25시간을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이 막 세분돼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과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쓰레기 같은 행동하고 다니는 애들과 그 다음에 최상위에서 약간의 분별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아이가 극상위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평균값 정도만 수렴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급도 안 되는데 본인 밥그릇이나 제대로 챙겨야지 본인 즐겁자고 감투 쓰고 난리 부르스 치다 보면 집 밥그릇을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공부 역량이나 교과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 활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본인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대학교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본인 성적이 안 되면 백날 반장, 부반장, 방송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본인의 아름다운 역량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은 좀 어설프게 정보를 알고 진행을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